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비문학 6강 2017학년도 사회과학 지문 분석 강의입니다. 경제학이랑 법학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은 이제 밸런스 패턴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또 하나 더 공부할 수 있는 꼭지를 잡아보자면 경제학 지문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이 나오거나 이러면 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경제학 지문에서 계산해야 되는 지문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지문입니다. 뭐 짜잘짜잘하게는 뭐 로직 트리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두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밸런스 패턴 연습. 이게 사실 제일 크고 다른 하나로는 경제학 지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은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다.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제일 먼저 문단 개수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6개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있죠. 키워드 잡아봅시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저는 요 정도만 잡아도 문단 정리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나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면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다, 우연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 정도를 좀 더 잡아주시면 나쁘지 않다. 저는 이것만 잡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첫 번째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요 문장이랑 요 문장 내용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했던 이야기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아서 한 번 더 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이 이게 두 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말은 뭐랄까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한 거랑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핵심 문장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좀 더 차이점이 있는, 차별성이 있는 문장을 잡아주셔야 돼요.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가봅시다.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뭐하다? 공정할 것이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 보험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요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핵심 문장으로 잡아도 되는데 저는 뒤에 걸 잡겠습니다. 뒤에 게 더 좋은 문장으로. 그러니까 뒤에 게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다음 걸 잡아보겠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걸 핵심 문장 잡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잡은 이유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가 디테일이 좀 더 살아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요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핵심 문장으로 잡는 걸 좀 더 권해드립니다. 요 내용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보면 구성원이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랑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하고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한다. 뭐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키워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 나오면 학생들이 좀 과하게 긴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요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다. 이거랑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과 같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할 줄 아는 친구, 좀 눈이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 잡을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도 된다. 확인을 좀 해보면 보세요.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인데 이 보험금을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험금 분의 보험료는 뭐다? 사고 발생 확률과 같다. 보험금 분의 보험료가 뭐예요? 보험료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제학 지문이든 뭐 물리학 지문이든 천문학 지문이든 어떤 수식이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될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지문과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휘둘리거나 이렇게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학이나 천문학이나 물리학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는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와 키워드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퍼즐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 그냥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갑시다. 별 내용이 없어요. 세 번째 문단.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것도 두 번째 문단의 구성이랑 비슷하죠. 두 번째 문단에서도 초반에 첫 번째 문단의 이야기를 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환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그런데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다. 자,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공정한 보험이 현실에서는 어때? 어렵다는 거죠. 이걸 딱 보는 순간 밸런스 패턴이 나와야 돼요. 잘 봐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O, X 밸런스 패턴인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단의 관계가 세팅이 된다는 거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봅시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과로가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프로세스를 잡을 때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이게 왜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연습을 한다, 내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키워드 잡아서 1, 2, 3, 4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한 보험이 현실에서는 어렵게 되는 거다. 요런 거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굳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의 사고 발생 확률이 있고 10% 여기에 따라서 10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4명이 모여 있어요. 그쵸? 평균적으로 10%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니까 보험료도 1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사고 발생 확률이 60%고 60%인 친구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얘는 60%니까 60원을 내야겠죠. 낸다면. 그렇죠. 보험료를 낸다면 60원을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사고 발생 확률을 속이고 이 집단에 들어오는 거죠. 이 집단에 들어오면 평균 이 사고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0에서 5명이 나눠지니까 20%로 바뀌겠죠. 그렇지 않아요? 20%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를 내는 거예요? 20원을 내게 되는 거죠. 이 4명은, 까만색 4명은 10%의 발생 확률을, 사고 발생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10원을 내는 게 얘네들한테는 공정할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2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는 이득이겠죠. 60원을 낼 걸 20원만 내게 되니까. 근데 요 4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원을 내야 되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내가 좀 더 장면 구상을 연습을 하고 싶고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 하면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근데 이게 크게 별 내용이 없어서 뒤에 거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는 키워드가 또 나오겠죠.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이거죠, 이거. 그쵸. 원래는 보시면 원래는 60%인데 자기의 이 사고 발생 확률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초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단.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 되겠죠. 고지 의무의 개념에 대해서 잡아야 될 겁니다. 키워드 잡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이 된다.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로직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가입자의 청약과 중요한 사항이 합쳐져서 보험사가 승낙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단어로만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도식으로 하면 A 플러스 B는 C다죠. 그쵸? 보이십니까? A 플러스 B는 C다예요. 이게 사실 앞에 2017학년도에 봤던 우리 과잉 지문이나 반추이 미생물 지문이나 다 이런 게 나왔을 거거든요. 이런 게 또 잘 보시면 그 당해년도의 수능에 뭐라고 합니까?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또 매년 하나씩, 한두 개씩은 있거든요. 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 경험치가 좀 더 쌓이면 좀 더 직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한 로직 트리가 또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또 이해가 더 되시죠? 뒤에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5번째부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게 핵심 문장이고,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뭘 하냐, 요런 이야기 나오죠. 잘 봐요. 네 번째 문단을 좀 다시 가져와서 비교를 한번 해봐요. 고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지 의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5번째 문단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5번째 문단의 관계가 어떻게 세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고지 의무를 지킬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야기죠. OX예요, OX.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문단, 5번째 문단도 어떤 관계다? 밸런스 패턴의 OX 관계다라는 거죠.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사실 밸런스 패턴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이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도 한번 잡아볼까요? 이러한 경우 우리 상법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자, 이것도 딱 보는 순간 키워드들 간의 관계도 OX가 나오겠구나 싶지 않습니까?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자, 학생들 중에서 이거에서 키워드만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지문에서는, 이런 문장에서는 통째로 그냥 이걸 다 보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최소한으로 읽어서 최대 효과를 내겠다라는 마인드셋은 별로 좋지 않아요. 최대한 많이 읽고 뭐한다? 문제를 실수 없이 확인을 하겠다. 정보를 빠지는 것 없이 확인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 해지권이 부여될 때 첫 번째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권이 적용이 될 때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도 있겠어요? 계약 해지권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바로 나오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좋죠.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겠죠. 봅시다. 계약 당시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세 번째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몸이 아픈 거랑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랑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이 없는 질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것만 중요한 사항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또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에는 안 하겠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깔끔하죠? 쉬운 지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이게 분량은 되게 많아요. 이 지문의 분량은 되게 많은데 정보량 자체는 크게 얼마 없다. 얼마 없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공정한 보험이 될 때, 안 될 때 이 OX 관계, 고지 의무를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 OX 관계, 계약 해지권이 있을 때, 없을 때 OX 관계, 요런 밸런스 패턴을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이다. 탑도 한번 쌓아볼까요? 보험의 개념을 잡아주고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공정한 보험이 안 될 때, 이게 OX예요. 그렇죠? OX입니다. OX고 요 위에도 또 OX가 들어오죠. 고지 의무, 그리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높은 지문은 아니고 이런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다. 밸런스 패턴으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있는 요 부분 경제학 지문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문제로 응용되는지도 좀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지문, 물리학 지문, 천문학 지문, 계산을 해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수식을 뽑아내는 그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너무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관계 도식만, 관계 퍼즐만 잘 세팅을 해놓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연계를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여기 상담 카톡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